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저는 삼겹살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저도 삼겹살을 무지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대찌개를 사러 갔는데요. 사장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선생님도 이런 음식을 드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 부대찌개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품 안 드실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드시면요, 무엇이든지 우리 몸에 보약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겹살은 100kg 돼지에서 9kg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요, 아주 귀한 부위죠. 이 삼겹살은요, 말 그대로 살과 지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그 독특한 풍미가 있는 부위로 알려져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지방에 있는데요. 원래 지방은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튀김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특별한 고소함까지 전달되는데요. 그 이유는 포화지방산이 적절히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버터로 요리하면 엄청 고소하고 맛있죠. 곱창 드신 후에 밥을 이렇게 볶아 드시게 되면요, 엄청 맛있는 이유도 모두 포화지방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식용유에 밥을 볶아서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동물성 지방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로 삼겹살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서도요, 심장병은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 삼겹살이 지방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삼겹살과 꽃등심과 소갈비의 지방과 단백질 함량을 비교한 결과 삼겹살이 꽃등심보다도요, 지방 함량은 낮고 단백질 함량은 꽃등심보다도 높고요, 소갈비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삼겹살은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지만요,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삼겹살은 포화지방산이 4, 불포화지방산이 6으로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삼겹살은 포화지방산이 많은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죠. 심지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필수 지방산인 올레산은요, 약 45%나 함유되어져 있고요, 리놀렌산은 12%나 함유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와 의사분들이요, 고기는 구워 드시기보다는 삶아서 드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유로는요, 대부분 삶은 고기가 기름기가 적어서 건강에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인데요. 30분 동안 삶은 삼겹살과 7분 동안 구운 삼겹살의 지방 함량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 두 삼겹살의 지방 함량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때문에 삼겹살을 보쌈 형태로 먹어야 한다라는 주장은요,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고기를 불에 직접 굽게 되면요,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 물질에 대한 우려도 있고 당 독소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직화로 굽는 것만 피하고 낮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요, 삼겹살은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타민 하면 과일이나 채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로회복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B군의 경우에는요, 돼지고기가 채소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요, 탄수화물 대사하고도 연관이 아주 깊기 때문에요,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필수적인 비타민이죠. 적절한 삼겹살 섭취는요,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겹살은요,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기분이 저기압일수록 고기 앞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맞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삼겹살을 드시게 되면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콜레스테롤이 우울증과 연관이 깊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과도 연관이 아주 깊기 때문에요, 숙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듯 삼겹살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요, 건강에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삼겹살이 무조건 건강에 좋은 식품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 수도 없이 강조했던 내용, 세상에서 우리 몸에 좋은 식품, 나쁜 식품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삼겹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그렇듯이요, 과유불급이라고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비단 삼겹살만이 아니라요, 어떤 식품이든 과하게 드시는 것은요, 무조건 안 좋습니다. 특히 삼겹살의 경우에는요, 술과 함께 드시는 것이 최악인데요. 술과 함께 드시게 되면 중성지방 생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어서요, 이것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의 누명은요, 삼겹살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과 함께 드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삼겹살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라는 단점과 삼겹살도 많이 먹게 된다라는 단점이 겹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겹살과 술은 최악의 궁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산음료는 괜찮냐? 아닙니다. 탄산음료에도 액상과당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산음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애주가 분들 중에는요,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즘은 삼겹살을 드실 때 와인을 곁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와인도 알코올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삼겹살을 먹는데 어쩌다 한번 맥주 한 잔 정도는 드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삼겹살도 많이 드시고 술도 또 많이 드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애초에 건강을 위해서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고기는 산성식품이고 채소는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산 알칼리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삼겹살 1인분을 드실 때 상추나 깻잎은요, 각각 한 박스씩 드셔야 어느 정도 중화가 될 정도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고기 드실 때 채소를 드셔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식이섬유 때문으로 보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여서요, 대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름진 삼겹살을 드시게 되면요,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때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되면요, 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가지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변비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삼겹살과 채소의 궁합입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버섯에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버섯에는 다양한 미네랄과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삼겹살을 드실 때 버섯을 곁들이는 것은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3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과하게 먹지 않기입니다. 한 번에 1인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너무 자주 먹지 않기입니다. 한 달에 2번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요, 마늘과 버섯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채소들과 함께 드시라는 것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절대로 술이나 탄산음료와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